네, K-뷰티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위한 first step. CPNP 그리고 SCPN에 관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현장. 바로 이곳 글로벌 표준 인증원입니다. 저는 오프닝 인사를 맡은 글로벌 표준 인증원의 영업팀 정승은 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연사님께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표준 인증원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올리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일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유럽 연합 화장품 규정과 화장품 제품 등록 절차 및 화장품 한국 기업이 화장품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실용적인 정보를 나누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화장품 마켓, 시장 현황, 화장품 등록, 그리고 왜 RP, 전문 RP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화장품 시장은 현재 글로벌 플래그십 마켓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성과 매력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유럽 화장품 시장은 767억 유로, 약 한화 103조를 달성해서 화장품 산업계 세계 최고 규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라인별 타겟팅을 통한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중문화의 인기가 유럽에 확산함에 따라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 높은 성장세에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EU 자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 해외 제품 간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시장 진출 또한 까다롭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 산업계의 새로운 아젠다를 생성하고 타 지역에 확대하는 주체로서의 유럽인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전망인데요. 아마존 유럽은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서 월별 방문자 수가 약 2억 9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유럽 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약 4,200억 달러, 한화로 약 460조 원으로 추산되어 얼마나 지금 이커머스가 유럽에서 트렌딩으로 오르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바이어나 유통사에서 독점을 하지 않으며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부 업체나 정책으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또한 기타 메이크업용 제품,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기타 제품, 매니 페디큐어 등의 다양한 제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라인을 타겟팅해서 각국의 유럽에 있는 국가들로 진출을 계획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장품을 중시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유럽 소비자들인데요. 유럽 소비자의 72%는 화장품과 개인 관리 제품을 사용하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80%의 소비자가 화장품과 개인 관리 용품이 자기 만족 및 자부심을 가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제 자기 관리, 자기 삶의 만족, 자기 라이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K-팝 등 대중문화 인기가 유럽까지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에 힘입어서 화장품, 특히 색조 제품이 좀 핫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지금 유럽 시장은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요. 2020년 유럽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성장하였으며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화장품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출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나라 유럽 내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CPNP, 유럽 화장품 등록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겠지만 아직 절차나 CPNP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유럽 화장품의 제도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화장품 관련 제도는 약 40여 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사실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는 한 가지 큰 사건이 존재하는데요.
1970년대에 영유아가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76년에 유럽 화장품 지침이 제정되었고, 유럽 화장품 지침안 디렉티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이 어떤 배합 금지 성분을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가 주로 논의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이때 제약 파마스리컬 쪽에 프랑스 독곡물 리스트를 참고해서 배합 금지 성분 목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2004년에는 국내에서 재작년부터 떠오르고 있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 완제품에 대한 동물 실험 금지 규정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화장품 원료 동물 실험 금지까지 시행하면서 동물 복지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0여 년간의 노력 끝에 2009년 화장품 지침 디렉티브를 화장품 규정 레귤레이션으로 변경해서 2013년부터는 유럽연합에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단일화된 CPMP 포탈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CPMP에 등록해야 하는 화장품이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물리화학적 형태, 사용 부위, 사용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화장품 정의, 유럽에서 말하는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럽 마찬가지로 배합 금지, 배합 한도 성분 리스트와 사용 가능한 색소,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리스트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EU 화장품 규정의 부록 2, 3, 4, 5, 6에서 허용, 제한, 금지 성분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부록은 자주 업데이트돼서 약 한 평균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참고로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책임은 책임자, RP, Responsible Person이 가지기 때문에 유럽의 화장품 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책임자, 즉 RP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화장품의 RP는 기본적으로 EU에서 해당 제품의 법정 대리인으로 유럽 화장품 규정의 제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GMP 준수, PIF, 제품 정보 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나 안전이나 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RP가 모든 책임을 묻게 되고요. 일반적인 표시 규제 위반은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으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CPSR 이라는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안전성 보고서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이 되는데, 파트 A에서는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줄 수 있는 위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수량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된 리즈닝과 경고 문구 및 사용 방법, 또한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과 승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커미션 레귤레이션에서는 화장품의 광고 문구 입증과 관련된 공통 기준을 정했었는데요. 법률 준수, 사실성, 실증, 진실성, 공정성, 그리고 정보 제공성, 이렇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화장품 라벨에 공통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은 RP의 정보, 원산지, 내용량, 품질 유지 기한, 제조 배치 번호, 그리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 기능, 전성분 및 심볼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됩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기능 등은 최종 국가의 마케팅을 하시는 최종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나 불가리아,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라벨 전체를 다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 할 때는 유럽에서 다양한 기호나 심볼도 중시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성분과 심볼을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소비자 눈에 확실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심볼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심볼은
유효기간에 대한 심볼인데 지속기간이 30개월 이하일 때 DOMD를 나타내는 모래시계 모양 기호를 보통 많이 표기하고 해당 모래시계 심볼 아래다가 유효기간을 기입을 합니다. 우리 제품은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고 안전한 제조시설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증빙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때 또 요구되는 게 시장 감시,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예를 들어 GMP라든지 ISO 22716 인증서를 요구하고 당연히 비동물 실험 확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CPSR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제 RP가 PIF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PIF는 제품 설명과 CPSR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은 말씀드렸듯이 사후 관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RP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적합성을 인증하는 정보나 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화장품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심각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SUE가 발생한 경우에는 RP나 디스트리뷰터가 해당 부작용이 발생한 회원국의 당국에 20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P는 화장품의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관계 당국이 PIF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하고요. 인체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 권한이 있는 당국 및 기타 경제 운영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이내에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화장품 등록은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RP를 임명하고 포뮬라의 베이직 검토나 필요 서류들,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보고서 CPSR 파트 A에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라벨을 검토한 다음에 PIF 작성이 완료되면 CPSR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RP가 PIF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CPMP 포탈에 등록을 하고요.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등록이 되면 10년 동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유럽 시장, 트렌드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궁극적으로 사후 관리가 까다롭게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RP를 임명해야 합니다. 전문 RP는 이제 제품 등록 프로세스 단축, 비용 효율성의 증가, 그리고 제품 사후 관리 부분에서 가장 주요하게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합금지 성분 리스트, 그 부록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 분이 아니면은 트래킹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품 정보 파일을 신중하게 취급해서 모든 비밀을 기밀로 하는 전문 RP를 지정해서 유통업체나 수입업체를 변경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RP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통이나 수입업자랑 분리해 놓은 전문 RP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유럽의 화장품 규제는 제품이 안전할 것을 요구하지만 위험성 제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저희 글로벌 표준 인증원을 소개드리자면 저희 글로벌 표준 인증원은 국내 캡 한국인정지원센터에 의해서 공인된 인증기관으로 GSC가 유능하고 적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등록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과 유럽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EU나 영국 화장품 규정의 전문가로서 한국에서는 단계별로 EU나 영국의 전체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한국어나 영어로 맞춤형 수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저희 필립 이사님이나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고객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컨설팅이나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 CPNP, SCPN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웨비나 진행 중에 많은 질문 사항들을 올려주셨었는데 첫 번째로 북아일랜드 RP 관련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하십니다. Yeah, actually this is very special case, right? And Europe as well. Okay.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북아일랜드로 수출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에서 사용하는 EU에서 사용하는 CPNP 포탈을 통해서 등록해야 북아일랜드로 수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만약에 북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RP가 있으면 그 해당 RP는 UK랑 EU 둘 다 권한을 가지고 판매 RP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Right. 그리고 두 번째 CPNP 프로세스 제품별 견적 인증 완료 소요 기간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CPNP 프로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RP 임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희한테 이제 CPSR 문서 작성을 위한 포뮬라 말씀드린 포장재 정보, 완제품 정보, 원료 정보, 그리고 기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하고 포장재 디자인, 라벨 검토를 진행한 후에 CPSR 작성을 저희가 진행하고 PIF를 통해서 CPNP 포탈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의사항으로 유럽 화장품 클레임으로 당국의 처벌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나 유럽 화장품 클레임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례나 안내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Basically, sanctions for any. 일단은 이제 유럽 화장품 클레임으로 당국 처벌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지만 각각 해당 국가의 authority가 있는 국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를 저희가 만약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찾아서 안내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you are the best in Korea, at least.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네, 저희 필립 이사님께서 빠르게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 웨비나 때는 저희 필립 이사님께서 한국말로 진짜 웨비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세계 최고 CPNP 등록을 도와드리는 곳은 아닐지라도 국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만약에 뭐 CPNP 뭐 유럽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등록이 실제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립 이사님과 제가 웨비나를 진행했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 이웃 신청 해주시면은 해주시고 그 트레이닝 @ gsckorea.co.kr 이메일로 그 캡처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일 진행한 웨비나 자료를 PDF로 다 배포드리고 질문을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